여행자들한테 이걸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첫 영상을 찍게 됐는데 첫 영상은 제가 세계 여행을 출발할 때 가지고 가는 배낭 속에 어떤 물품들을 들고 가는지 제가 꺼내서 보여드리고 또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2016년도에 장기 여행 갈 때보다는 조금 더 단촐해졌지만 이번에는 텐트 치면서 비박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그에 맞는 다른 장비가 조금 추가가 되긴 했어요. 제가 뭐뭐 챙겨가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 건 당연히 배낭이겠죠? 이 제품을 씁니다. 브랜드는 킬리아우피터스라는 여행하시던 분들이 만든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행자들한테 굉장히 최적화가 많이 돼 있는 배낭이거든요. 이 배낭 같은 경우에 제일 큰 장점은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닐 때는 50리터 정도인데 옆에 확장하는 부분들을 다 개방을 해주면 약 30리터가 더 늘어난다고 해요. 약 30리터가 더 늘어나서 총 80리터. 필요 없을 땐 또 이렇게 그냥 접어두면 되고요. 제가 얘를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단에 헤드 부분 있죠. 이 헤드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보조 가방이 돼요. 보조 백팩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큰 메인 백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지고 다니다가 나중에 뭐 호스텔이나 아니면 자기 숙소에 키핑을 해놓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보조 백팩만 들고 다니면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보조 백팩을 보조 백팩 이렇게 맨 상태에서 메인 백팩을 이렇게 맨 상태에서 보조 백팩 뒷부분이 있어요. 클립이 바로 메인과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와우. 또 이것도 여기만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거꾸로 매달았을 때를 대비해서 이쪽으로도 오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넣었을 때 언제든지 이렇게 앞으로 들고 다니다가 열고 싶으면은 바로 개방할 수 있게, 그래서 물건을 꺼내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클립이 되게 작은 클립 두 개로 연결돼 있어 가지고 무게를 얼마 못 버틸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여행 때도 그랬지만 아무리 무거운 걸 들고 있어도 웬만큼은 다 버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풀면은 가슴을 조여주는 끈이에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가슴 조임끈인데 이거를 바로 결속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거. 굳이 짐이 많다고 백팩을 앞뒤로 어깨끈 두꺼운데 두 개를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백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저는 이게 그래서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좋고. 그래갖고 이번 여행에도 이 킬리아우피터스의 배낭을 메고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똑같은 브랜드의 침낭인데요. 지금은 이 제품이 나오진 않아요. 이거 상위 버전은 나왔는데 킬리 슬리핑백이 참 좋은 게 일단 너무 작아요. 1.8리터 짜리거든요. 이렇게 놓으면은 굉장히 작아요. 이거 말고 제가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홈키파입니다. 홈키파 크기보다 제가 이걸 많이 안 당겨놔서 그러는데 이게 조금만 압축을 하면 이렇게 홈키파처럼 작은 높이로도 압축이 돼요. 어디다 놓니? 풀었을 때는 또 굉장히 금방 부풀 오르더라고요. 필파워가 굉장히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금방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렇게 추위를 안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여행 때 거의 쓰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번엔 텐트에서 자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러 한 번 더 챙겨갑니다. 무게도 가볍고 굉장히 가성비 좋은 침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1인용 텐트예요. 제가 정말 많이 뒤져봤어요. 어떤 게 좋을까 많이 뒤져봤는데 주위에 있는 많은 백패커분들이 이걸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반고라는 브랜드의 소울100이라는 텐트인데 1인용 텐트예요. 근데 제가 펴봤는데 생각보다 넓어요. 그리고 정말 가볍습니다. 여기 재원에는 이 세팅 다 된 게 1.82kg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안에 있는 텐트만 하면은 한 1.3kg 내외라고 해요. 물론 1인용 텐트 다른 것도 가벼운 거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가격에, 이 무게에, 이 재질에, 이 공간 정도 창출할 수 있는 텐트는 몇 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사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네이버에서 7만원대면 사더라고요. 1인용 텐트는 반고 소울백 이걸로 구매를 해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에어매트입니다. 제가 원래 깔개를 쓸까 좀 약간 고민을 했어요. 그냥 텐트 안에서 등백이면 안 되니까 그래도 깔개를 쓰려고 했는데 가격이 일단 너무 착해요. 브랜드는 노브랜드? 브랜드 노라는 제품이고요. 아웃도어 브랜드 노 써있고 에어매트라고 치면은 네이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세일할 때 사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일단 크기가 너무 말이 안 돼요.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요. 홈키파 또 나옵니다. 홈키파보다 이번에는 더 작아요. 그리고 홈키파만큼의 얇기를 자랑을 합니다. 분명히 굉장히 가볍고 얇은 거예요. 매트에 바람을 불어 넣으면은 굉장히 쿠션감이 좋아요.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어차피 텐트에선 저 혼자 잘 거니까 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 오자마자 일단 입으로 불어가지고 한 3일 정도 방치를 해봤어요. 공기가 빠지나 안 빠지나. 근데 안 빠집니다. 여기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이거 그냥 한국에서 아까 그 1인용 텐트랑 이거는 한국에서 그냥 캠핑할 때 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싼 가격에 텐트도 사고 매트도 편안한 거 구해가지고 그냥 다니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날카로운 걸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 사니까 구멍 막아주는 테이프도 따로 주더라고요. 막으라고. 요거 일단 날카로운 데에서만 사용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에어매트 하나 들고 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가져갈 거는 요거죠. 노트북 MSI GF63 8RD i7이라는 제품인데, 영상 편집을 일단 저는 하면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게도 좀 가볍고 성능도 괜찮은 거 뭐가 있나 한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좀 많이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MSI 제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 때는 메모리가 8기가였는데 그냥 16기가 더 달아가지고 24기가로 올려놨어요. 사양을 좀 더 높여놨습니다. 렌더링 돌릴 때 나중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렌더링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업로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렌더링은 뭐 어차피 남아도는 게 시간이라 그냥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괜히 욕심부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어차피 이펙트 같은 것도 많이 안 넣을 건데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확실히 영상 편집할 때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는 요 MSI 노트북 제품 하나 가져가고요. 그리고 제 촬영 장비로는 고프로 히어로 8을 갖고 갈 건데 아직 안 왔습니다. 10월 15일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순차적으로 배송을 한다고 해요. 배송 기간은 대략 잡아서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장비는 고프로 히어로 7인데 히어로 8이 이번에 모듈이 지향성 마이크 모듈도 같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지향성 마이크가 달린 모듈은 12월 달에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고프로 히어로 8만 10월 15일부터 예약 판매로 발송을 시작한다고 해서 일단 그것만 주문 예약 해놨어요. 히어로 7 말고 히어로 8을 제가 굳이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모듈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모듈이 늦게 나온다 해서 그냥 7을 가져갈까 하다가도 이번에 히어로 8이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뭐 다른 사람들은 좀 실망스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이퍼스무스 1.0하고 2.0하고 비교 영상을 보니까 차원이 달라요. 뭐 오토바이나 차량 러닝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전체적인 스테빌라이징이 다 잡혀요. 다 잡힌다고 하기엔 좀 약간 오반데 많이 잡혀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잡히고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저조도 촬영도 훨씬 더 많이 개선됐다고 하고, 실제로 촬영한 거 보니까 저조도 촬영도 정말 많이 나와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기다렸던 그 마이크 모듈, 그게 고프로 8에만 적용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충전기기나 배터리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모듈을 끼려면 고프로 8이 있어야 돼. 제가 여행을 하다가 만약에 그 모듈을 구할 수가 있으면 바로 그냥 사가지고 고프로 8에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 이 영상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갈 영상들보다도 훨씬 더 깨끗한 음질의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손에 들어오고 또 모듈까지 나온다면은 한번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이거는 진짜로 너무 필요한 아이템 중 하나예요. 다른 분들은 이제 멀티탭도 가지고 다닌다 그러고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 제품 하나면은 그냥 콘센트? 그러니까 뭐 충전기기 이런 게 끝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요 전면부에 콘센트를 일단 꽂을 수가 있고요. 후면부를 보시면은 하단이죠. 하단부를 보시면 USB를 두 개나 꽂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측면부를 가면은 C2C 타입으로 또 충전을 할 수 있는 케이블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써있죠. 유럽, 영국, 그리고 미국하고 이렇게 호주. 그러면 이걸 가볍게 그냥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딸깍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밀립니다. 무조건 반대편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눌러주셔야 부드럽게 들어가요. 이거 하나로만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나 충전이 가능한데 굳이 멀티탭을 챙길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추천한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크레앙 울트라 부스트 어댑터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행 다니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휴가 갈 때도 하물며 뭐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꺼내가지고 4가지 충전하면은 굉장히 빠른 충전 가능하니까 유용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이 조금은 헐렁해요. 우리나라 220V 그 사이즈보다 조금 얇아서 약간 헐렁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충분히 꽂혀서 쓸만합니다. 저는 불편한 거 없이 계속 쓰고 있어요. 요거는 정말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똑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울트라 부스트인데 이건 보조 배터리입니다. 그냥 크레앙 울트라 부스트 보조 배터리인데 20000A짜리예요. 크레앙 울트라 부스트 보조 배터리는요, 자세히 보시면 한 군데는 파란색이잖아요. 이 파란색은 USB도 완벽하게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제가 아이폰 8을 쓰는데 아이폰이 한 30분 충전했는데 거의 80% 정도 충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보조 배터리를 충전을 할 때는 이 C타입이나 이 앞에 안드로이드 옛날에 쓰셨던 분들 그 핀으로 충전하시면 되고요. 잔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면은 LED로 나타나줘요. 밑에 버튼을 누르면은 이 칸수로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 충전기라 그런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무선 충전 기능은 없는데 제가 무선 충전 기능을 쓸 일은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 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보조 배터리하고 어댑터하고 다른 각종 케이블 그리고 외장하드까지 넣을 수 있는 케이블 파우치예요. 제가 이거를 파우치를 굳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유가 얘네들은 제가 잃어버리면 쉽게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케이블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외장하드 그리고 이 외장 하드 연결하는 케이블, 크레앙 어댑터, 그리고 보조 배터리는 살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 원래 이쪽 공간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충전기도 또 따로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배낭 안에 다 드래곤볼처럼 막 흩뿌려놔요. 나중에 뭐 어딨지? 이거 어딨지? 저거 어딨지? 그러면 배낭 다 뒤집어야 돼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백팩 앞에 딱 중요한 물품만 딱 넣을 때 제가 원래 쓰는 케이블들, 외장하드, 충전기, 배터리, 어댑터 탁 바로 파우치로 넣고 안에다가 노트북 넣고 고프로 넣고 이러고 그냥 이것만 들고 다니면 돼요. 그러면 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보조 백팩 안에 노트북, 고프로, 충전할 수 있는 모든 케이블들 그리고 여권, 비상금들까지. 대신 이 가방 하나 잃어버리면 귀국이죠. 저는 짤없이 귀국입니다. 다시 사서 나가야 돼요. 다시 사는 데만 몇백만 원 들겠죠 또. 케이블 파우치. 서론이 너무 길어. 안에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외장하드, 이 외장하드 같은 경우에는 저랑 정말 친한 형님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1TB 짜리고요 이거는 HDD여가지고 HDD 맞나요? 외장하드도? 어쨌든 SSD보다는 느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할 건 아니고 그냥 백업 내지 그냥 저장하는 용도, 그냥 딱 그 정도로만 갖고 있고 어느 정도 그냥 용량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제 노트북이 1TB 조금 넘어서 이 외장하드 1TB 하나 정도 더 있으면은 데이터 보관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외장하드도 하나 들고 갑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바로 요거는 그냥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요거는 여권 분실 시에 우리가 여권 재발급 받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여권 사이즈 아니 그냥 전체적인 여권 사이즈 통용으로 그 여권 사이즈에 맞는
사진이랑 제가 다른 나라에서 비자를 또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찾아가 가지고 이제 사진도 내고 신청서나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을 낸 다음에 비자를 받아야 될 경우가 있어서 이게 미리 챙겨갑니다. 여권 복사본, 칼라랑 흑백 둘 다 챙기고요. 10장씩만 챙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권 사진, 그리고 비자 발급받을 때 필요한 규격에 맞는 사진, 그리고 나머지 또 서류들 이렇게 챙겨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파일철 하나씩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편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딱 필요할 때만 딱 끼시면은 딱. 그리고 나중에 챙겨도 괜찮은 거긴 한데요. 상비약들입니다. 이런 상비약은 사실 엄청 많이 챙겨갈 필요는 없어요. 제가 제일 효과를 많이 보는 거는 요즘 그게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 EGN이라는 약. 그거는 제가 먹으면은 되게 효과를 잘 봐서 자기한테 잘 맞는 진통제, 그리고 사실 설사 같은 걸 장염, 뭐 설사 뭐 이런 게 거의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감기 걸리거나 설사하거나 뭐 약간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인지라 그냥 저는 진통제, 그리고 뭐 지사제라든가 아니면은 속 가라앉혀 주는 약, 그 정도만 그냥 들고 가고요. 떨어지면 또 그 나라에 있는 약국 가서 사면 돼요. 다만 제가 진통제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사가라는 게 자기한테 잘 맞는 진통제는 확실히 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챙겨가면은 자기가 좀 나중에 아플 때 좀 덜 서럽죠. 밴드 종류는 다쳤을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좀 챙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건 이 핸드폰 케이스인데, 이 핸드폰 케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이 뒤에 스트랩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스트랩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손에 이렇게 한 손에 쥐어도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목걸이 스트랩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갖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걸어주면은 목걸이에 이렇게 걸고 다니실 수 있어요. 제가 여행을 다닐 때는 꼭 목걸이를 좀 쓰는 편인데요. 이유가 습관대로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다가 흘려도 우리나라처럼 친절하게 주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습관처럼 또 테이블에 놨다, 쓱 잘 훔쳐가요. 다 훔쳐가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잃어버리기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목걸이 스트랩 있는 거를 저는 좀 착용을 하는 편이고요. 또 이렇게 손목 스트랩도 있습니다. 손목 스트랩도 있어서 이 밑부분에 이렇게 걸어주시면은 이 손목에 이렇게 걸고서 넣어갖고 다닐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케이스예요. 여행 다니는 동안은 이거 쓸 예정입니다. 다음에 챙겨가는 거는 옷들인데요. 저는 뭐 예전에는 좀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좀 그러고 싶어서 예쁜 옷도 좀 챙겨가고 이랬는데 다 짐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욕심이 배낭을 무겁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때 알아서, 뭔 개소리야? 이번에는 그냥 이런 기본 티 있죠. 이런 기본 반팔 티 2장에다가 기본 긴팔 티 2장, 반바지 2장, 그리고 긴 바지 2장, 이렇게 총 위아래는 8개만 들고 가요. 다른 거는 많이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압축팩에다가 넣어서 갖고 가거든요. 이 압축팩이 정말 유용해요. 제가 마지막에 지퍼백이랑 같이 말씀드릴 건데 화면에 띄워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압축팩이 정말 유용합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옷은 다 이렇게 압축을 할 거예요. 그래야 배낭의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거든요. 반팔, 반바지는 이렇게 한 군데, 긴팔, 긴바지 이런 식으로 또 한 군데. 더운 데에서 반팔, 반바지 입고 추운 데에서 긴팔, 긴바지 입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은 조금 편하게 옷 갈아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우터 딱 3가지만 들고 가는데요. 하나는 요 바람막이, 그리고 후리스. 요 후리스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너무 따뜻해요. 이 경량 패딩을 하나 더 들고 갑니다. 경량 패딩을 입고 밖에다 후리스를 입으면 굉장히 따뜻해요.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 후리스를 안에다 입고 그냥 저는 경량 패딩을 바깥에 입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편해요. 왜 편하냐면 후리스 같은 경우에는 다 밖에 털이고 이거는 그래도 비닐 종류잖아요. 스포츠 타월 같은 걸로 쓱 닦아내면은 잘 닦여요.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에는 경량 패딩을 밖에. 그리고 지난 여행 때 제가 못 가져가서 조금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빨래망입니다. 빨래망. 혹시 모르니까 큰 거 하나 하고요. 후리스 같은 거 혹시나 세탁을 해야 될 때 이런 빨래망 하나 쓰시면 되고, 조금 더 작은 거, 요런 거 속옷이나 그냥 티셔츠 같은 거 빨 때 그냥 넣을 거, 빨래 구분하기도 쉽고 요런 빨래망 하나 챙겨가고요. 스포츠 타올입니다. 저는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요. 땀이 많아가지고 더운 나라 가면은 손수건으로 감당이 안 돼요. 땀 많이 나니까 그냥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계속 닦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빨리 말라요. 어떤 분들은 이 스포츠 타올이 생각보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스포츠 타올 무조건 챙겨갑니다. 제가 정말 한국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화장품을 2개 정도는 챙겨가요. 이 선크림도 하나 챙겨가고요. 올인원 화장품. 제가 지난번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피부가 완전히 다 날아갔어요. 좋았던 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푸석푸석해져가지고 말라 비틀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선크림하고 올인원 제품 하나 바를 것만 지속적으로 사면서 계속 발라주려고 해요. 이런 선스틱도 하나 챙겨갈 거예요. 선글라스 먼용이 아니에요. 더운 나라에서만큼은 눈이 부신 거는 둘째치고 눈이 엄청 건조해지고 그리고 눈이 되게 시려요. 그래서 그냥 선글라스 있으면 선글라스 쓰시면 돼요. 제 그 킬리 배낭의 되게 좋은 특징 중 하나가 레인 커버가 완전히 닫혀요. 완전히 잠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물쇠를 끼울 수 있습니다. 그 배낭 안에도 락을 걸 수 있는 공간이 한 2군데 정도는 있어요. 레인 커버도 완전히 닫고서 그 가운데에 자물쇠를 끼는 공간이 있는데 저는 자물쇠를 딱 3개 정도 갖고 갑니다. 하나는 이렇게 와이어용, 이렇게 와이어용으로 하나 들고 가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자물쇠예요. 일반적인 자물쇠로 하나 이렇게 들고 갑니다. 이거는 조금 긴 건데 이거 용도가 굉장히 좀 유용해요. 뭐냐면은 이제 배낭여행객이나 뭐 캐리어도 마찬가지고요. 기차나 뭐 밴이나 이런 거 타면은 다른 데다 올려놔야 되거나 그걸 잠깐 놓고 어디를 이동을 해야 되거나 특히 잘 때 이거를 그 배낭 어깨끈 있는 데를 가로질러서 다른 기둥이 있으면 기둥이랑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물쇠는 굉장히 유용해요. 밴이나 기차 안에서 짐을 꼭 살짝 떨어진데 아니면은 어디 위에 올려놓고 이동해야 될 때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메인 백팩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핀 상태에서 그냥 어깨끈에다가 이렇게 기둥 같은데 이렇게 잠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려고 해도 이게 걸려 있으니까 뭐 맘먹고 솔직히 그냥 톱으로 자르고 아니면 뭐 이런 걸로 뭐 그냥 나이프로 다 찢어가지고 갖고 가고 이런 건 못 막아요. 근데 그래도 1차적으로 걸려있는 거 말고 안 걸려있는 걸 먼저 털겠죠. 이런 제품을 구하기가 좀 뭐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와이어 줄이에요. 줄을 갖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빨랫줄이에요. 만약에 저런 게 없다 풀어요. 이렇게 와이어 똑같잖아요. 아까 그거랑. 그러면은 여기다 몇 바퀴 감은 다음에 아까처럼 감은 다음에 타이트하게 한 다음에 이 끝에를 이 원 모양 2개 있죠? 이 원 모양 2개를 나중에 이런 자물쇠로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누구나 도둑질 할 때는 범죄를 저지를 때는 마음이 급할 거예요. 예방책이 있는 것보다 안 돼 있는 걸 먼저 털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타겟에서 조금 더 멀어지는 게 목표인 거지 완전하게 안 털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나름 유용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카라비너 이런 카라비너 같은 경우에도 간혹가다 쓰일 때가 있으니까 같이 챙겨가 주시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저는 그냥 이게 여행하다 보니까 원래 하나 가져갔는데 4개가 됐어요. 훔친 건 아닌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여행 가시는 분들은 다 알겠죠? 뭐 이런 그냥 간단한 작은 지퍼백. 혹시 비행기를 타시면은 많이 쓰실 수 있는 지퍼백 종류. 압축 지퍼백. 이 소자에는 대부분 티셔츠나 바지 정도는 다 들어가요. 긴 바지까지도 거의 다 들어갑니다. 소자 3장에다가 중자도 3장을 준비해놨어요. 이 중자에는 프리스 하나는 들어가더라고요. 만약 패딩 갖고 가실 분들, 뭐 코트나 이런 거 들고 가실 분들은 대형짜리 하나, 2개 정도는 저는 이렇게 소자 3개, 중자 3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져갑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좀 약간 많이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좀 저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편집할 때 보면 굉장히 웃길 것 같은데 다음 영상 이제 여행 출발하고 베트남에 도착해서 찍는 영상들은 아마 조금 더 사람들도 많고 환경도 많이 바뀌니까 더 재밌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만약에 제 여행 영상이 앞으로 조금 궁금하시다면은 아우트로에 제 캐릭터 옆에 눌러주시면은 구독 버튼 누를 수 있을 겁니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밝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